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자식들 부모 도움 좋아하잖아요. 여유 있으면 자식들에게 도와주면 좋죠. 없는 돈 가지고 허리 졸라매고까지는 도울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제 주변에는 자식 위해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렇게 도와줄 때가 제일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맡겨놓은 자기 물건 찾아가듯 너무나 당연하게 훅훅 들어와서 장사한다, 차 산다, 하다 자기 자식들 대학 등록금까지 받아가는 자식들 있죠. 어느 날 중년 부인이 오셨는데 요즘 자식들 다 그러나? 생전 집에 오지도 않던 아들 부부가 손자 손잡고 집에 왔는데 앞뒤 말 다 잘라 먹고 할머니에게 나 올해 학교 가요. 책상하고 책가방 사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이제 두 번은 안 속는다 요것들아. 어디서 수작을 부리고 있노? 손자에게 아빠랑 할머니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쪽 방에서 좀 놀고 있을래?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잘할 때 툭 하면 네 알아서 한다고 말 잘하더라. 그런데 네 새끼 책상 하나 가방도 못 사줘서 할머니에게 동양질 시키나? 집 사고 결혼시켜주면 두 번은 손 안 벌린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지금 뭐하는 짓이고? 그리고 네가 알아서 했는 게 뭐 있는데? 엄마는 나한테 뭐 또 많이 해줬다고 잔소리고? 엄마가 해준 게 없다고? 타고 다니는 저 차는 누가 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누가 샀는데? 얼마 전에 냉동고가 나발인가 없어서 음식 버리는 게 더 많다고 아침 저녁으로 엄마 필요 없으면 내인데 냉동고 달라고 정신 사납게 만들어서 또 내가 사줬지? 벼룩이 간을 빼먹으래 이 못된 놈의 새끼야. 너희는 돈 벌어서 다 어디 써노? 먹고 입고만 하고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야 되나? 이제는 싫다 마 치아라 마. 지금부터 너희들 설 돈은 너희들이 벌어서 살든지 애들이고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해라. 길가에 나가봐라. 너희들보다 못한 사람들 천지갈배깔이다. 그래도 잘만 살아가더라. 후회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동굴에는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살았을 때 남편 사업 실패로 조금 큰 돈을 제가 빌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면 꼭 하루 전에 시어머니께서 이자 입금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여유도 있는 분이 꼭 이렇게 야박하게 힘든 며느리에게 이자를 받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계산 방법이 같아서 차츰 전화 오기 전에 제가 밥상에 김치 하나 놓고 밥을 먹어도 이자는 꼭 보냈습니다. 몇 달이 흐른 후에 이제 이자 안 보내도 된다. 그리고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고? 나에게 이런 행운도 온단 말이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행운이? 어떻게 나인데 이렇게 와?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 세대였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풍선 뽑기도 안 되고 소풍 가서 보물찾기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고 행운하고는 사돈의 8촌 인연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복권 당첨 같은 행운이 일어났다는 게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둔 시어머니께서는 유일하게 상속을 제외하고 목돈을 조건 없이 몇 번을 준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는 엄마 돈 함부로 안 쓸 사람이지 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커피숍에서 옆 테이블 젊은 세댁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자식들에게 돈 받아서 못 사는 자식에게 준다고, 또 있는 재산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냥 들고 있다고, 서운하다, 늙은 사람이 경우가 없다, 이렇게 옆에 사람들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떠들고 있었어요. 시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커피 한 모금 홀짝 마시고 울분을 토하고, 또 커피 한 모금 홀짝 마시고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욕심만 많은지 모르겠다고 했죠.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나무는 썩거나 물에 실려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적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넘치지 않는 경제적 지원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관심도 지원도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공평한 것도 있는 법이에요. 부모는 누구의 자식이었고 자식은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일방적으로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돈만 속속 빼갔지. 물론 자식 등골 빼는 부모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모들은 믿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부모는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헌신해서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본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없으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존재 자체만으로 자식은 무조건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친구가 사회를 봤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이 늘어났죠.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돼서 회사를 때려치웠어요. 그냥 백수가 돼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속에서 불이 나는 거야. 그리고 딸 생활비까지 주니까 더 화가 나서 미치는 거예요. 자네는 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나? 좀 쉬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쉬고 싶으면 결혼하기 전에 쉬지. 왜 결혼하고 쉬는데 얌통물이 없이? 엄마, 내가 직장 그만두라고 했어. 우리 집에 돈도 많은데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해. 엄마도 나에게 옛날에 그랬잖아. 일하기 싫으면 놀아라고. 엄마 아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먹여 살릴 능력 있다고 했지? 사이도 하나밖에 없는데 왜 자꾸 그래 엄마는? 내가 잘못했구나. 자식 인생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면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요놈이 입이 문제야. 요놈이 입이 문제야. 오늘부터 너희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다. 이 말에 딸과 사이는 무슨 기대심이 있었는지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화색이 싹 돌았다고 해요. 아침 6시면 사위는 남편을 따라 건축 현장에 나갔는데 남편이 건축업자거든요. 나가서 일용 근로자가 하는 일 청소하고 건축 자재 정리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딸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시켰는데 뺀질뺀질거리며 꾀를 부리다가 혼나니까 울면서 엄마! 나에게 왜 이래? 이런 일은 사람 쓰면 되는데 왜 나에게 시켜? 엄마는 지금 사람 쓰고 있잖아. 세상에는 공짜가 어딨어?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엄마가 하는 것 보고 다른 사람보다는 일당을 많이 줄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일해라. 부모에게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소송을 하는 성인 자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모들도 많고요. 경제가 힘들 때는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인 활동은 물론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독립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의무가 있는 동시에 부모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죠. 그럼 성인이 된 자녀를 계속 지원해야만 하는 건가요? 만 18세가 되면 친권은 사라지지만 부모로서 의무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경제적 독립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독립을 못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식들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자식은 법정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무조건 법에서 성인이 된 자식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무턱대고 자식이니까 부모이니까 안쓰러워서 도와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재산 말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들 많죠. 부모의 사랑과 애정,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하고 자신의 꿈을 찾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고 자식에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인생곡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도와줄 것은 많다. 경제적으로 함부로 돕지 말라는 말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우리가 연애 때보다 더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식지 않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을 상대로 사랑 대신 상처를 남겨준 엄마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을 갖고 튀어라. 오래전 영화 기억하시죠? 성경의 원수는 집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부모 돈만 갖고 튀는 자식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은 엄마가 자식 전세금을 갖고 잠적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는 벌써 2시간째 사무실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우, 진짜 내가 미치겠다,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미치겠어요. 은행 대출은 지금 집주인에게 입금되었는데 나머지는 세입자가 입금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아주 심각할 때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계약자는 중국에 출장 갔다 나오지도 못하고 잔금 전날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나머지 잔금은 엄마 통장으로 입금을 해두었으니까 엄마가 내일 입금해 줄 거라고 했죠. 사무실은 정말 전쟁터 같았습니다. 누구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수습을 하는 게 문제였죠. 다행히 이사 나가는 세입자가 이사 가는 데는 월세라서 급한 불은 정리되었지만 실행된 대출 처리해야죠. 계약금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입금 다 됐죠? 열쇠하고 비번 우리 엄마께 좀 전해주세요. 누가 입금했다고 그래? 엄마가 입금했다고 그래요? 미치고 환장하겠다 진짜. 조금 전에 엄마하고 통화했는데 잔금 다 했다고 하던데요? 어디로 입금했답디까? 혹시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입금한 거 아니야? 엄마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번호 좀 주세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게 되심더. 주인에게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해봤어. 내가 급한데 쓸 돈이 있어서 좀 땡겨 써심더. 며칠이면 돈 돌려서 준다고 하이소. 배짱도 좋으셔. 완전 배째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금 날려도 내 돈 아니야. 8천만 원 어디 썼는지 한번 물어나 봅시다. 다지 잘 되라고 돈 썼지. 내가 노름을 했나 뭐 했다고 난리고. 됐다 이제 그만 가이소마. 우리 엄마하고 통화했어요? 갔다 왔어요. 돈 가지고 있답디까? 그걸 왜 나에게 물어요? 엄마에게 직접 묻고 지금 당장 해결책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아들 죽는다고 점집에서 점 보고 굿하는데 2천만 원 줬다네? 나머지는 나도 모릅니다. 아이씨! 대출금은 은행에 반환하고 일단은 중국에서 들어오면 모든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마무리를 했죠. 다행히 계약금은 날리지 않았습니다만 사람이 무서운 것인지 돈이 무서운 것인지 부모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1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빌라 건물이었는데 준공이 안 나서 아들은 계약만 하고 전자제품은 잔금한 후 정해진 날짜에 넣기로 하고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엄마가 정말 돈을 갖고 튀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집에도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잔금을 들고 잠적을 한 거죠. 아들이 둘이 있는 집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조금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집에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했거든요. 엄마,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 엄마 사고 수습해 주는 거 난 진저리가 난다.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내 죽는다. 내 죽는 꼴 안 보려면 꼼짝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오는 줄 아나? 엄마가 또 무슨 쓸데없는 일 벌리고 있을까 봐 오거든. 자식? 효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옛날에 효자 같은 거 포기했고 이 집 구석 미련도 없다. 엄마가 사고 치면 직장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직장에서도 쫓겨나올 판이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들 팔아서 그만 사기치고 다니라 제발 좀. 이제 그만 내 좀 잡아먹으라고. 제발 부탁이다. 알겠나 엄마? 맞습니다. 이 엄마는 자식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깨에 짐을 올려준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또 큰아들 전세금을 갖고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죠? 멍청이 새끼, 개만도 못한 새끼, 형이란 놈까지 이 지랄을 해? 저 여자를 뭘 믿고 돈을 맡겨? 욕을 하면서 동생이 자기 결혼 자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 두 아들이 역시 그랬습니다. 입국하면 손해배상하겠다는 아들은 돈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 돌려달라고 계약서 무시하고 생떼를 부렸고, 두 번째 아들은 들리는 소문에 엄마처럼 건전하지 못하는 삶을 택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인다는 말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잖아요.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자라면서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한 사람들 많으실 겁니다. 유별나게 별난 아이를 볼 때 부모들은 우리 집에는 저런 사람이 없는데 저거 누구 닮아서 저렇게 별난지 모르겠다라고 하죠.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 닮았겠죠. 이 세상 부모님들 콩 심은데 절대 팥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미래의 내 자식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 자식을 남남으로 갈라놓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 인생을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자생력을 가져다 주기도 한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주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며 오늘 인생고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